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아침 8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러시아가 불법 강정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군사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그 옆에 있던 탄약고와 함께 대폭발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러시아 군인 63명이 폭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훈련소를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군인 63명이 죽었다 라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미사일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머스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겁니다. 상당히 사정거리가 깁니다. 수십 킬로미터 날아가고 딱 쏜 다음에는 금방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포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식으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데 이게 어제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징집병들이 주로 떼죽음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푸틴은 병력이 부족하다고 약 30만 명의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지금 전선에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떼죽음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학교 안에 모여 있다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그 옆에 탄약고가 터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이런 건 보통 숨기는데 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 현장 사진이 또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막 퍼지면서 할 수 없이 러시아 군 당국도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자기들이 쏘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400명가량이 사망하고 300여 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00명 플러스 300명, 70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들을 이끌었던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출신 이고리 기르키는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며 실종된 사람들이 많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피해를 받은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1950년의 대한민국, 1967년의 이스라엘을 연상시킵니다. 영웅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골기를 하면은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 충고가 생각이 납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비엔나에서 후르쇼프 소련 서기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파리에서 기착해서 드골 대통령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은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를 말립니다. 케네디가 월남전에 아무래도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민들이 전부 다 골기를 할 때는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당신들은 공산당을 지금 무찌른다고 군대를 보낸다고 하겠지만은 월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들은 침략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돈과 무기가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푸틴이 더고로 그 말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푸틴은 작년 2월 말에 침공을 할 때 완전히 엉뚱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었습니다. 즉 젤렌스키는 유대인인데 젤렌스키를 보고 나치다. 나치가 포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군이 쳐들어가면은 해방군으로 맞을 것이다. 하룻밤 해장거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몇 주 만에 전쟁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였다가 지금 완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헤어나지 못하고 푸틴의 정치적 생명도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독재자는 이런 오판을 합니다. 독재자에게는 올바른 정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이 핵을 쓰지 못하죠. 그러나 김정은의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핵무기 쓰겠다는 협박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굴복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편인 종북 세력들이 막강함으로 이들이 호응할 것이다. 그리고 연평도 같은데 핵무기를 써도 미국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면은 로스앤젤레스를 우리의 핵무기로 때린다고 압박하면 된다. 이렇게 망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고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오판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핵미사일 발사 포탄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떨어지는 폭발하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요행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감한 투쟁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가 올해의 나라로 우크라이나를 꼽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영웅적인 국가라고 칭송했습니다. 1950년의 한국, 1967년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